의사 일정 제8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8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표에 의한 순서에 따라 부서별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부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숙 기획예산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 담당관 김기숙입니다.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직접 건의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조입니다. 첫 번째,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행정력 집중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하라는 요구에 대하여는 2016년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지난해 말부터 정부 예산 확보 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중앙부처의 정책사업과 연계한 신규 및 공모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이 필요한 사업은 용역을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논리를 개발하여 2016년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공부하겠습니다. 3월 2일 현재 2016년 국도비 확보 대상 사업 발굴은 총 76건에 3,75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용역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한 수요 예측과 합리적인 예산 편성 및 추경 예산 반영 등으로 용역을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우리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8일 제11회 지방자치경영대전 최우수상 수상시 수상식장에서 우수상의 발표를 통해서 대전시 홍보를 적극하였으며 청사 외벽의 축하 현수막 개천과 보도자료를 통한 언론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올해 제12회 응모 대비 준비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환경미화원을 통한 정책 제안 검토를 제도를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은 청소를 주 업무로 하는 계약직 신분으로 담당 업무 외에 추가 업무에 대한 책임을 기대하기 어려워서 실효성이 미약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한제도 포상금 부용 처리 지향에 대해서는 뒷장의 6번과 중복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이쪽입니다. 다섯 번째, 정책 결정에 따른 교육문화 컨벤션센터의 정책 결정에 따른 추진력, 의지, 책임감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육문화센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천시 재정 여건상 추진 불가함에 따라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영역에 반영해서 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시민제한제도 활성화를 통한 불용의 발생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와 시 홈페이지의 시민제한 활성화를 위해서 제천 시민이 적극 참여토록 홍보하고 또 담당 부서에서는 우수한 제안이 다수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동명초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제시에 대하여는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 올 4월 중에 완료되고 공모 신청 후 6월에 선정되면 사업 계획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소 예산으로 공원 등 시민 편의 시설로 조성 검토 중에 있으나 중복 투자 등의 우려가 있기에 단기적으로는 도시 재생 공모
결정에 대해서 따라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민자유 유치 등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째, 조기 집행에 따른 인센티브가 이자 수입 손실분보다 적음으로 2015년 조기 집행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데 있어 실제로 이득이 있는지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4년 이자 총 수입을 보면 약 24억 정도 됩니다. 그러나 그 조기 집행에 따른 이자 수입 손실을 산술적으로 계산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조기 집행은 국가 예산을 조기 집행해서 경기 부양과 사회생활을 안정시키고자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무리시만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출납 폐쇄 기한이 2년도 2월에서 당해년도 12월로 단축됨에 따라 조기 집행 추진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 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지은영 의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7번에 우선 최소 예산으로 공원 등 국민통시설로 조성 검토하시겠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 디자인과 이 도시재생과 관련되어 있어서 충분한 협의가 되어 있는지, 또 4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그 심사 과정 중에서 그 안에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지금 공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조금 설명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교육문화센터 내지는 커뮤니센터를 안 하기로 결정된 게 이제 안 하기로 결정된 후 이제 이 지금 펜스 처분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저희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빨리 철거를 하고 그 시민에게 이제 운동장이 됐든 어떤 공원이 됐든 이렇게 하나는 단기적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양승경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제 중복 투자가 우려되는 부분 이런 것도 명명해 주셨고,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하고 2주에 거쳐서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회의할 때도 지금 그 도시재생 용역을 맡고 계신 권태희 교수님이 TF팀장님께서 이거랑 연계해서 계속 회의를 주민들하고 전문가를 전문가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봤는데요. 결론은 제가 우리 부서에서 예산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회 추경 예산이 너무너무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 사업에서도 올해 4월 29일까지 공모 신청을 마감일이 4월 29일입니다. 그러면 6월 달에 선정이 되면 올해 예산 배정이 돼서 늦어도 내년 초에는, 올해는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빠르면 올해 아니면 내년 초에는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 사업으로 도시재생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원으로 조성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단기적인 계획으로는 단기라고 예. 하면 어느 정도? 뭐 2, 3년 공원도 이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공원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와서 자리펴고 놀 수 있거나 또 이렇게 그 공연 정도, 야외 공연 이렇게 모여서 청소년들이랑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정도, 또 화장실 정도, 또 보안등 정도, 이렇게 이제 그 정도로 지금 구상을 하고, 도시재생에서도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은 같은 방향이시군요. 네. 근데 공원 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도 조금은 수렴해 보셨나요? 그 부분을 이제 그날 사실은 이제 그 통장 협의회장님으로 되신 그 주민 인성동에 말씀을 드려서 이제 오시기로 돼 있었었는데 그날 사실 오시진 못했고요. 그 동에 아닌 다른 주민은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특별히 좀 우리가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자치위원들이라도 사전에 조금씩은 좀 숙지하고 시민들이 질문을 할 때 적절한 대답이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에 대한 이제 반대 의견들도 있고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 이런 의견들도 분분한데 지금 단기간 임시 한 2, 3년의 공원을 조성하시겠다고 하면 또 다른 이렇게 이야기가 있을 수 있죠. 예산을 또 그렇게 만들었다가 또 다시 다른 곳으로 또 변경할 때 또 투자를 해야 되는 일들이 생겨서 시민들이 지금 예산에 대한 굉장히 민감한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도시재생 사업할 때 용역보호회나 이럴 때 이제 물론 참석시키지만 주민들을 위해서는 일단 이 도시재생 사업이 4월달에 공모해서 결정이 돼야지만 저희가 이제 설명을 그 전에 공모를 하기 전에 네. 공모를 하기 전에 의원 이렇게 우리 의회 쪽에 네. 한 번쯤은 이렇게 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한 번쯤 있으신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의외예요? 예. 설명해주세요. 충분하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또 진행은 어떻게 할 건지 다음 계획은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런 것들이 조금 가볍게라도 얘기를 좀 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의회나 집행부 쪽에서 우리 시민을 향해서 말을 할 때는 항상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홍석영 의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숙 담당관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 4번 환경면을 통한 정책제한 제도 검토에서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도 이제 홍성영 의원님이 주문을 하셔가지고 그 해당과에 검토 요구하는 공문도 보냈었고 그쪽 회신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렵겠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 30일 도심의학과로 이제 공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주로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주 업무가 청소를 하는 그런 계약직 신분으로서 더 책임 의식을 기대할 수가 없고 또 그 여러 가지 그분들의 그 부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런 요소 때문에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또 다른 시군의 사례도 살펴봤습니다. 근데 경기도 군포시에서 2012년도에 이 타지차에 군포시에서 이 제도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거기도 1년 만에 종결되고 안 하는 사례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계약직 그 직원들한테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계약직 직원들에게 포상하는 포상이요? 포상이나 아니면 표창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계약직 공무원도 뭐 표창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추천, 예를 들어서 뭐 우수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오면. 우수공무원일 경우에는 우수공무원이나 모범공무원이 됐을 때의 해외 연수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주어지죠. 그런 제도도 있죠. 네, 우수공무원인데 뭐. 그것의 계약직은 어떤 제외되진 않죠. 글쎄, 그거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김규숙 우리 담당관님 열정이라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정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환경미화원은 도로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매일 가장 도로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고 매일 같은 장소를 다니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가장 잘 파악하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병원 뒤에 도로 경계석이 한 5cm 정도 삐져나왔습니다. 시민이 차를 주차하려고 하다가 경계석에 부딪혀가지고 타이어가 새 타이어인데 옆에가 찢어져서 타이어를 교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민은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그 한 번만 짚어줘도 사실은 그 시민이 그 엄청난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중앙공원 음수대에 어제 저녁에 제가 제보를 받은 건데요. 중앙공원 음수대에 수돗물이 누수가 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시민들도 지나가면서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죠? 청년동 인도에 가면 그 보건소 뒤편에 가면 아직도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아직도 도로 한중간에 정보지 배부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수시로 무릎팍을 깝니다. 그 다음 의림초등학교 뒤에 골목에 가면 도로 표지판이 있습니다. 도로 표지판이 차에 걸리고 사람한테 걸려서 도로 표지판을 돌려놨습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하소동도 가면 인도에 횡단보도 표지판이 있습니다. 적어도 고등학생 정도 아이들까지는 머리에 대입니다. 이 부분들을 시민들이 일일이 다 제보할 수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관계 부서에서 도로를 다니면서 다 파악을 합니까? 못합니다. 그럼 어디에 도로든 인도든 구조물이 어떻게 변해 있는지, 인도의 적치물이 어떤 게 있는지, 가로등이 점등이 됐는지 소등이 됐는지, 점등돼야 될 시간에 점등이 되지 않고 소등돼야 될 시간에 소등이 되지 않는 부분들을 시민들이 일일이 관계부서에 전화를 하고 민원을 해야지만 그걸 수정한다는 게 우리 시가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매일 아침 새벽마다 그 도로를 다니시는 환경미화원분들이 그때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그것을 시에 건의하고 그 건수에 비례해서 모범공무원이나 우선공무원으로 선발해서 해외연수에 특혜를 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언제까지 시민들이 제보를 하고 불편을 호소하고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야지만 그걸 수정하고 보완해 줄 겁니까? 작은 시천이 저는 시민들에게 먼저 선제적으로 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도시미화원들을 통해서만 꼭 이 일을 할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대안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가장 그 주민이랑 밀접한 행정 조직인 읍면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읍면동 사무소에는 직원들도 그 통 담당을 다 각각 하고 있고 또 그 통에는 통장님도 계시고 관장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그런 조직을 이용해서 그런 시민의 생활 불편을 신고하고 거기에 처리를 하고 이러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렇게 된다고 마땅히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영석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또 그래도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신고가 안 될 경우에는 이분들이 할 수는 있지만 환경미화원을 꼭 이런 제도에다가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 때문에 부담을 드리거나 이런 거는 조금 이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시민에 대한 봉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그분들에게는 훨씬 더 나은 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환경미화원으로서 되지 않는다면 우리 제천시의 촬영업 공직자분들이 전부 다 뛰어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환경미화원만큼 도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밀접하게 다니고 있는 그 길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직원분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 읍면동에 계시는 직원분들도 세심하게 주민들의 불편들을 해소하려고 하고 하지만 주민들이 제보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그냥 방치되는 게 있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보충하자는 제도입니다. 글쎄 그건 이제 기획 예산
담당하시는 이제 시정을 총괄하기는 하지만 이제 저희도 이게 또 환경미화원에 대한 업무는 분명히 도시미화과에 속아집니다. 그래서 그쪽이랑 협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강제를 띄면서 우리 기획실에서 이렇게 하라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그쪽 도시미화과랑 굳이 상의를 해서 추진은 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부서도 아니고요. 기획예산 담당하십니다. 제천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체를 기획하는 부서에서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도를 기획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검토는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나은 제도가 있으면 더 나은 제도를 가지고선 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제안하는 게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열거한 그 부분들이 언제 시정될지 저는 두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 만약에 이분들이 그런 임무를 줘야 되긴 한다면 그런 것들이 신고가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이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환경미화원분들 중에서요. 네. 이게 지금 강제로 시행하자는 게 아닙니다. 건수를 많이 제거하고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자는 겁니다. 강제하자는 게 아닙니다. 업무를 과중해서 추가물을 주자는 게 아니고요. 이런 제도를 가지고선 정말 열정적이신 분들은 다니면서 항상 문제점들을 예의주시할 것이고 그것을 관련 부서에 제공을 할 겁니다. 그분들을 보건공무원,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고 인센티브를 주면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 정도는 뭐 좋습니다. 네. 그 강제성을 띠지 않고 네. 정말 많이 신고를 하시고 또 그분들에 의해서 많은 그런 시정이 되고 이런 부분은 뭐 우수공무원이나 모국공무원의 우선 추천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환경미화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자그마한 좀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제천시가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올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의 자료로 제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에 대한 자료를.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승혁 의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 그 동명초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 최종 용역 결정이 언제 되죠? 6월에 선정이 됩니다. 6월에 선정이 되면서 결과가 나와서 국토부에서 선정되는 게 6월입니까? 네. 예. 그러면 그 안에 TF팀 구성을 하셔서 회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회의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용역 결과가 나와서 마무리가 돼서 국토부에서 선정을 받을지도 지금 아직은 확실한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뭐 100% 된다는 보장은 예. 할 수는 없는 예, 상황. 된다는 가정하에서도 앞으로 2, 3년 동안은 구체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운 거죠. 아니, 된다고 해서 그 공원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결과에 지난 다음에 단기 계획은 그렇죠. 예, 단기 계획에 지금 2, 3년의 단기 계획을 공원으로 본다고 하시면 단기 계획이 넘어선 그 중장기 계획은 뭘로 보시는 거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사실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뭐 많은 고민을 하고 수사님 이하 전공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게 뭐 몇 년 안에 1, 2년 안에 어떻게 뭐 민자유치가 된다 이거를 이렇게 확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어쨌든 우리 시에서 지금 가장 많이 큰 사업에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이 재정 여건입니다. 지금 재정 여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느 것도 지금 우선순위가 뭔지 잘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상 안 된다는 거로 지금 전부 이렇게 치부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 자리만큼은 말씀을 드립니다. 2, 3년의 임시 방편 차원에서 공원화 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하는 아니 면피용으로 우선 거기에 그래도 이렇게 뭔가는 관리를 했다는 이런 어떤 소정의 결과물을 가져가려고 한다면은 아예 시작을 안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그 사업을 중단하기까지는 민자유치라든가 더 큰 사업을 바라보시고 아마 그렇게 큰 틀에서 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장기적인 입장에서 올인을 하셔서 그 중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이렇게 수시로 업무보거나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질의를 할 겁니다. 최선을 다해 주셔서 도심 공동화 현상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내려앉는 그 상황을 더 이상 바닥으로 치지 않도록 정말 제대로 된 구상하고 계시는, 거기에 뭐를 심어야 되나를 적극적으로 논의하셔서 우리 함께 논의해서 그 자리가 임시방편으로 되어지지 않도록 그거 하나만큼은 다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민하는 거는 익히 알고 있고요. 이 문제로 또 우리가 또 특별한 방법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어떡하겠습니까? 하셔야 될 입장이니까 고민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서서 사업 진행이 되기 전에는 그대로 내버두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차라리 그대로 가는 게,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매몰 비용에 새로 투자되는 10억 정도의 예산에 또 도시재생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거기서 또 뭐를 어떻게 연결할지, 공원으로만 간다 해서 그 큰 부지를 5,200평 정도 되는 거를 여기 조금 주차장, 저기 조금 그냥 가설무대처럼 하나 세워놓고 나무 몇 그루 심고 운동기구 몇 개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는 이 도심 안에 이게 제대로 심어지는 거나, 이거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담당자님 의 지혜를 모아주셔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많은, 이미 모든 사항은 다 노출이 된 상황에서 자꾸 이게 반복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 네, 거라 이게 좀 잘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기획 예산 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